챕터 1. 그랜트 카돈의 집착의 법칙과 10배의 법칙. 성공을 향한 집착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다. 1. 집착의 법칙의 개념. 집착의 법칙은 성공을 위해서는 목표에 대한 강한 집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돈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목표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10배의 법칙의 중요성. 10배의 법칙은 목표를 설정할 때 원하는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목표를 크게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의 양도 10배로 늘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카돈은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목표를 10배로 설정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3. 목표 설정의 변화. 과거의 목표를 지우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카돈은 이를 통해 사람들은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목표를 10배로 설정하는 것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표에 대한 열정이 커지고 더 많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실행의 중요성.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행이 필수적입니다. 카돈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동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5.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 성공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카돈은 목표를 향한 집착이 성공을 이끌어낸다고 믿습니다. 목표를 향한 열정과 헌신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공을 위한 방법론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6. 실제 사례와 적용 방법. 그랜트 카돈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가는 자신의 매출 목표를 10배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그는 목표를 달성하고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카돈의 법칙이 실제로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챕터 2. 아버지의 꿈과 가족의 전환점. 그랜트 카돈은 자신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에 대한 집착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저자의 아버지는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생명보험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동업자들에 의해 추방당하고 5명의 자식을 둔 가장으로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성공에 대한 집착을 잃지 않았고 결국 대형 세단과 드넓은 대저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저자는 어머니와 함께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미망인이 되어 아이들을 홀로 기르게 되었고 저자는 당시 16살에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면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성공을 향한 집착이 단순히 외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집착이란 마인드셋이 있어야 삶과 비즈니스에 10배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집착이 빠진 퍼즐 조각은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집착이 지나치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을 향한 집착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내면의 결핍을 채우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일 작은 행동을 통해
목표에 다가가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공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집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챕터 3. 중독 극복과 미래를 향한 열망. 중독 극복과 성공을 향한 열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마약과 함께 힘든 생활을 했던 저자는 외모와 가정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쓰러진 이후에도 마약을 끊겠다는 맹세는 쉽게 무너졌고 삶의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공에 대한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활치료시설에 들어갔을 때 담당 상담사는 성공이 불가능하며 중독은 절대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말은 오히려 저자에게 강한 의지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상담사의 말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처음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사례로 카도는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 8천억 자산가로 성장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중독이 성공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목표 설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대한 집착을 가지면 우리는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카도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향한 열망과 자기 가치 회복은 성공을 향한 집착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과거의 중독 문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며 자신의 가치를 회복할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챕터 4. 성공에 대한 집착과 인생의 변화. 1단계. 성공을 향한 집착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 성공에 대한 집착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얻고 자존감이 향상됩니다. 또한 성공을 향한 집착은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2단계. 그랜트 카돈의 집착의 법칙과 10배의 법칙. 그랜트 카돈은 그의 저서에서 집착의 법칙과 10배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집착의 법칙은 목표를 향한 강한 집착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대한 강한 열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10배의 법칙은 우리가 설정한 목표의 10배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더 큰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단계. 성공에 대한 집착과 개인의 성장. 성공에 대한 집착은 개인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결국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성장과 발전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4단계. 성공을 위한 집착의 균형 잡기. 하지만 성공에 대한 집착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지나친 집착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을 향한 집착과 함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5단계.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가져오는 위험. 성공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면
우리는 종종 다른 중요한 것들을 잊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친구, 건강 등은 성공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에 대한 집착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6단계. 성공을 향한 집착을 통한 새로운 삶의 시작.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공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공에 대한 집착을 받아들였고, 이는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성공을 향한 집착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에 집중함으로써 자신을 제약하는 행동들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7단계. 마무리 및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 성공에 대한 집착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공을 향한 집착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그 과정에서의 성장과 발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챕터 5. 성공에 대한 집착과 새로운 삶의 선언. 그랜트 카도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목표를 10배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10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집착은 단순한 열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작용합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을 통해 새로운 삶을 선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한 집착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 대한 집착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로 결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단순히 판매를 넘어서 고객과의 신뢰를 쌓고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영업과 자동차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가 성공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큰 자산이 되었고 성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마약 중독을 극복한 그는 성공을 새로운 마약으로 삼아 삶을 재설계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으며 성공을 향한 집착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교훈을 통해 그는 좋아하지 않는 일도 성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든 일도 감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서 타인을 돕겠다는 열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목적을 찾고 그에 맞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성공을 향한 집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향한 집착은 우리에게 힘과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성공을 향한 집착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성장과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챕터 6. 아버지의 교훈과 집착의 중요성. 아버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일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일이 아닌 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성공에 집착하셨고 그 과정에서 하찮은 일이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가 그 일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일이 아닌 그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중시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영업맨으로서 700시간 이상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저에게 일이 아닌 결과를 중시하는 태도를 심어주었고 이는 제가 성공을 향한 집착을 가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 대한 집착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나친 집착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행동은 결국 고립과 외로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성공을 위한 집착의 균형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감정과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을 향한 집착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7. 성공에 대한 집착의 힘. 1단계.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 한 달이 지나면서 더 나아지는 성과를 실감하게 되면 자존감이 상승하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가져다주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마약에 손대지 않으면서 판매왕이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 사람들은 그 비결을 궁금해하게 됩니다. 이는 성공에 대한 집착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단계. 자기 개발과 영업 트레이닝의 중요성.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 개발과 영업 트레이닝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 개발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3단계. 성공을 새로운 마약으로 삼기. 성공에 대한 집착 성향을 활용하여 성공을 새로운 마약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중독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4단계. 성공에 대한 집착의 부정적인 측면. 하지만 성공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에 대한 집착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단계. 성공을 향한 집착을 조절하는 방법. 성공을 향한 집착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할 때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을 향한 집착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챕터 8. 성공에 대한 집착의 중요성. 성공에 대한 집착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저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명확히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에 대한 집착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1.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개인의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성공에 대한 집착은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자는 집착이 없을 때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만족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과 불행의 관계. 성공에 대한 집착이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주변의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나 비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공에 대한 집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오히려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3. 성공을 위한 실천 방법.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부정적인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성공에 대한 집착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성공에 대한 집착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을 향한 집착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및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 성공에 대한 집착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집착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을 향한 집착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챕터 9.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집착의 힘을 키우기. 목적이 명확할 때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알고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왜 이 목표를 세웠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목표에 대한 집착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1단계. 목표는 단순한 계획이 아닌 집착의 대상. 목표는 단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목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집착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한 집착이 강할수록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2단계. 목적을 깨달으면 에너지를 잃게 만드는 행동을 멈출 수 있다. 목적이 명확해지면 우리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무의미한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무의미한 행동들은 목적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없을 때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적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그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3단계. 무의미한 행동의 원인과 해결책. 무의미한 행동은 종종 목적이 없거나 불분명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날의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상상력 발휘.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에 갇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단계.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랜트 카도는 이러한 행동이 10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의 양을 10배로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챕터 10. 목표 설정과 집착의 중요성. 그랜트 카도는 20년 전부터 매일 목표를 종이에 적어왔습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그에게 1,000억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는 것은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유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저자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시각화함으로써 그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더 큰 목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향한 집착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는 번아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더 큰 목적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목표는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매일의 활력을 얻고 성공으로 가는 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목표에 대한 집착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극이 되는 요소에 관심을 두고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해야 합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통해 목표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성공을 향한 집착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목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성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목표가 변한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단순히 한 번의 목표 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연속입니다. 챕터 11.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관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돈과 관련해 우선순위가 엉망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사는 세계를 형성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조언도 있지만 이는 돈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성공을 이루는데 필수적입니다. 집착의 긍정적인 측면은 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와 끈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집착이 지나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친 집착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착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을 위한 집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 계획을 세우고 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격려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챕터 12. 성공 집착의 중요성. 성공에 대한 집착은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현재 있는 방이 잘못된 곳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위치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그 집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현재 위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있는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은 성공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에너지를 흐트러뜨리지 말고 욕망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그 욕망을 부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지만 사실 성공을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때로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과 건강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돈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돈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랜트 카돈의 집착의 법칙과 10배의 법칙은 이러한 성공 집착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줍니다. 집착의 법칙은 뭔가에 집착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할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0배의 법칙은 무엇이든 10배를 더해라는 간단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는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을 10배로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을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성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집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대화법에서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핵심 원리와 긍정적인 사고의 힘이 강조됩니다. 이 책은 1000번의 긍정적인 말을 통해 우리의 사고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공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효율적인 사고와 자연스러운 흐름에 기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국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훌륭한 아이디어와 기회를 끌어당기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1. 1% 부자의 대화법. 당신이 모르는 언어의 비밀. 긍정적 말 습관의 힘과 행복의 본질. 부자의 대화법은 단순한 말투나 표현 방식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이러한 대화법을 통해 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자의 대화법은 그들의 성공적인 삶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자들은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합니다. 그들은 대화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대화법은 단순히 말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긍정적인 말 습관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나는 참 행복하다라는 긍정적인 말버릇은 단순한 효과에 그치지 않고 뇌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헛수고를 싫어하며 인지 부조화로 인해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과 경험이 일치하지 않을 때 간극을 메우려고 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뇌는 행복의 이유를 찾아 주변에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행복의 본질은 외부가 아닌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대화 습관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만족을 높인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대화 습관을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합니다. 부자와 일반인의 대화 차이는 명확합니다. 부자들은 대화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일반인은 종종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인간관계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자들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대화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할 수 없다는 표현 대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둘째, 그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그들은 대화에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대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에 맞춰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대화법을 통해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대화는 사람들 간의 신뢰를 쌓고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대화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합니다. 마무리하자면 부자의 대화법은 단순한 말투나 표현 방식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말 습관을 기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법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도 부자들의 대화법을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2 1. 1000번의 법칙과 자연스러움의 중요성. 1000번의 법칙은 긍정적인 말을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사고 패턴과 감정,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원래의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000번 이상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반복이 단순한 노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긍정적인 말을 자연스럽게 일상에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압박하면서 하는 반복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필요 이상의 노력은 오히려 지치게 하고 열정을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면 오히려 지치고 좌절감만 남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 극복하기.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사고 패턴을 인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혼잣말을 자주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혼잣말을 통해 자신을 격려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부자들은 긍정적인 말을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여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사고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 효율적인 노력의 중요성. 부와 성공은 단순히 노력의 양이 아니라 그 방향과 효율성에 달려 있습니다. 부자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효율적인 노력은 단순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성공을 거두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부자의 사고방식.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들이 대화하는 방식에도 반영됩니다. 부자들은 대화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대화의 주제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그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5. 혼잣말의 힘. 혼잣말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대화입니다. 부자들은 혼잣말을 통해 자신의 사고를 정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혼잣말은 단순한 자기 대화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상기시키고
긍정적인 사고를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부자들은 혼잣말을 통해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이 성공을 거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잣말을 통해 자신을 격려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은 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자의 대화법은 단순한 말투나 표현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대화법을 통해 우리는 부자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말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법을 통해 우리도 긍정적인 사고를 형성하고 성공을 향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챕터 3. 성공은 노력보다 효율적인 접근에 달려있다. 1. 부자의 대화법의 중요성. 부자들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화의 기술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기회를 창출하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부자들의 대화법을 배우는 것은 성공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자와 일반인의 대화 차이. 부자와 일반인의 대화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일반인은 종종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부자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효율적인 대화의 원칙. 효율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긍정적인 언어 사용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대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명확한 의사 전달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이해를 돕는 데 중요합니다. 4. 사이토 히토리의 성공 철학. 사이토 히토리는 성공의 999%가 운과 절묘한 만남에 기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노력의 가치관을 전복하는 발언으로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효율적인 접근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5. 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화 기법. 부자들은 대화 중에 몇 가지 기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상대방의 자신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기법입니다. 6. 사례 연구. 스타벅스와 애플. 스타벅스와 애플은 성공적인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스타벅스는 단순히 좋은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제3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는 고객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애플 또한 제품군을 줄이고 사용자 경험에 집중하여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 대화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7. 부자의 대화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부자의 대화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대화 스타일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및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 부자의 대화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대화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부자들의 대화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며 성공을 향한 길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4. 독서의 중요성과 성공적인 삶. 사이토 히토리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독서를 통해 사고방식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유일한 도구라고 믿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서 얻은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1단계. 독서의 중요성.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독서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과 돈을 연결시키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학창 시절의 공부와는 다르게 사회에서의 공부는 실질적인 경험과 지식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단계. 사이토 히토리의 성공 철학. 그의 성공 철학은 매우 간단합니다. 성공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는 부자는 어떻게 말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부자들은 긍정적이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대화법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단계. 성공한 사람들의 독서 습관.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와 같은 성공한 사람들은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매일 일정 시간을 독서에 투자하며 이를 통해 깊이 있는 통찰과 지혜를 얻습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이러한 성공한 사람들의 독서 습관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책을 선택하여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4단계. 독서가 삶에 미치는 영향.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표면적인 정보에 의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생깁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독서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5단계. 독서 방법과 추천 도서. 독서를 시작할 때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지식을 쌓고 싶은지를 고민해 보세요. 사이토 히토리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 심리학,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음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6단계. 마무리 및 독서의 지속적인 실천. 독서는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독서를 실천해야만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독서를 통해 얻은 지혜를 삶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독서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챕터 5. 독서와 78점 법칙의 중요성. 독서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독서를 통해 창의성을 키우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독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또한 독서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78점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법칙은 모든 일이 최고로 잘 이루어지더라도 실제로 78%의 성과만 달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항상 22%의 개선점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완벽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신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더 많은 여유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제공합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건강한 마음가짐은 성공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웃음이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전한다고 말합니다. 웃음은 사람들 간의 거리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웃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전파해야 합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법칙을 요약하자면 1000번의 법칙, 운의 법칙, 균형의 법칙, 가속의 법칙, 그리고 78점의 법칙으로 5가지 법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들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특히 부자들이 어떻게 대화하고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사이토 히토리의 철학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넘어서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독서를 통해 더 많은 지식을 쌓고 긍정적인 대화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추천으로는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